네, 안녕하세요. IBM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IBM 김홍석 실장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와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성공적인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주제로 30분 정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정도부터 2023년 정도까지 지난 40년 동안 구축됐던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숫자인 한 5억 개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이 새롭게 생성될 것이라고 IDC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도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중심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다중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 현재 비즈니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90% 이상이 2025년까지 계속해서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은 현재 IT 예산의 40% 이상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기술적인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화를 향한 투자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2025년까지 기술적인 부채 40%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적인 부채에 더해서 현재 IT 예산을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그런 복잡한 환경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고객들이 생각하실 때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워크로드를 컨테이너로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거, 아니면 리프트 앤 시프트로 전환하는 거, 혹은 개발 환경을 전환하는 거,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거,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현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복합적인 환경으로 이전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IT 현대화가 단순하게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리프트 앤 시프트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라이즈를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재개발하는 것을 포함해서 배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API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혹은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의 현대화라든가 아니면 통합의 현대화로 향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여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 가지 앱 현대화의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컨테이너라이즈를 매우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컨테이너는 단순하게 실행 플랫폼의 변화를 넘어서서 IT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 혹은 유지보수, 운영, 모니터링, 이러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단히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서비스가 클라우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이고 컨테이너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플랫폼인 것을 감안해 보면 컨테이너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컨테이너화라고 하는 화두를 간단하고 쉽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J2E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하게 리프트 앤 시프트를 통해서 컨테이너라이즈 하는 경우에 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까지 고려한 컨테이너라이즈가 진행된다고 가정해보죠. 단위 시스템당 운영 가능한 런타임이 집적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집적도로 인해서 전체 처리량이 개선이 되고 응답 시간이 절감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 외에도 인프라의 비용 감소,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의 감소, 개발 비용의 감소와 같은 부수적인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기술을 통해서 인프라를 탄력적으로 확장하고 활용하는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인프라 비용이 약 30%는 절감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서 빌드 배포의 자동화, 그리고 기업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적용한 표준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배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운영 비용에도 한 약 4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개발자별로 격리된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라이브러리의 종속성이나 코드 버전에 대한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얻게 돼서 개발자는 셀프 서비스로 자기의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설치하고 구성하고 거기에 온전하게 자기의 코드의 개발에 집중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당 IT 직원의 시간이 30% 단축이라는 대단히 높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높은 집적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처리량의 개선 효과라든가 응답 시간의 개선 효과, 이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프로젝트에 매우 늦게 진입을 하거나 혹은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앱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심지어는 불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좀 그런 인식이 높은 게 대단히 좀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앱 현대화라고 하는 것을 크게 종류로 놓고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재개발한다든가 혹은 리프트 앤 시프트로 원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대규모로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애플리케이션 재개발에서 비용이나 위험 부담이 증가하고 리프트 앤 시프트만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어질러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대규모 현대화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 예시로 보면 2019년도까지 전 세계 기업의 한 90% 정도가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전체의 워크로드의 단 20%만 클라우드에 진입했고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나머지 80%에 달하는 워크로드는 그 부분을 현대화하는 것이 앞서 설명한 기술적인 부채를 넘어서서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각 요소를 기업이 처한 환경에 맞게 그들만의 속도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좀 천천히 가고 싶을 거고 어떤 기업은 좀 빨리 가고 싶을 거고 그들만의 속도에 따라서 독립적이고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위험은 줄이면서 비용을 낮추고 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레거시 앱을 분해해서 컨테이너라이즈하고 클라우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IBM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서 최후의 지향점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의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많은 고객들이 이런 최후 지향점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 환경이 효과적인 측면 혹은 혁신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면서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적인 문제 혹은 비용적인 문제, 그런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리스크가 높다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비용 최적화 관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의 모놀리식한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아키텍처를 유지한 채 VM, 가상 기반, 가상 머신 기반으로 전환하는 그 리프트 앤 시프트를 통해서 컨테이너라이즈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테이너라이즈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최종 지향점 이 부분에는 쉽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BM에서는 이런 목표, 그러니까 즉 애플리케이션 현대화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분해된 마이크로 서비스 수준으로 그러면서도 클라우드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재탄생시키는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현대화하는 방안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건데요. 오퍼레이션, 운영의 현대화를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의 현대화, 그 다음에 아키텍처의 현대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운영의 현대화는 보통상 리호스팅 혹은 마이그레이션 이런 부분들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리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플랫폼을 전환하는 원래 VM 형태나 아니면 온프렘에서 적용되던 그런 플랫폼들을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그런 플랫폼으로 플랫폼만 적용하는 그런 리플랫폼.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원래 있는 as is 애플리케이션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아키텍처를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컨테이너를 사용을 할 때 컨테이너가 점점 작은 단위로 나눠져 가지고서 이용을 하게 되면서 그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집적도 그리고 그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효과들을 다 얻지 못하고 그 원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만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추가적으로 리플랫폼이나 리호스팅 하는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아키텍처를 현대화하는 리팩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변경을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좀 더 접근된 형태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변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IBM에서는 이제 이 각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솔루션을 크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리호스팅이나 리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노리틱한 애플리케이션, 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리프트 앤 시프트를 통해서 컨테이너라이즈를 하고, 그리고 또는 혹은 컨테이너 기반의 런타임 플랫폼만 적용하는 방법에서 그 정도 선에서 운영 비용의 감소 혹은 뭐 관리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컨테이너화 또는 단순한 런타임 변화 이런 것들만으로는 컨테이너 기술이 갖고 있는 부수적인 개선 효과인 뭐 셀프 힐링이라든지 고가용성, 워크로드의 증감에 따른 오토 스케일링 이런 것 같은 클라우드나 컨테이너가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모노리틱하게 구축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그에 준하게 도메인별로 나뉘어진 서비스로 디컴포지션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를 통해서 컨테이너라이즈의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IBM에서는 리호스팅, 리플랫폼을 위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고 자동 생성되는 아티팩트를 활용해서 손쉽게 J2E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모노2 마이크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노2 마이크로는 고객의 리가시 자와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재구성을 위한 산출물을 자동 생성해주는 대단히 수준 높은 지원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개선하면서 점진적인 클라우드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발표된 제품인 모노2 마이크로에 집중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IBM의 모노2 마이크로는 IBM 웹스피어 하이브리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줄여서 모노2 마이크로를 M2M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앱 현대화를 진행하면서 기존 레가시 앱을 자동화된 리팩토링으로 가속화된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 고객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수많은 자바 애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컨테이너나 클라우드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전환해서 개발이나 운영상의 이점을 확보해야 하는 목표에 대단히 부합되는 솔루션입니다. 앞서서 앱 현대화를 접하는 많은 고객들이 기존의 코드를 분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시간이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키텍처가 재구성되어 있는 데 따라서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높은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앱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런 수작업을 대폭 감소시키면서 자동화된 방법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한받아서 자동 생성된 코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모노2 마이크로는 머신러닝 기반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서 기존의 모노리틱한 앱을 효과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파티션으로 제한을 하고 수작업으로 수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비용이나 시간, 이런 기술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수적인 효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서 얻어지는 데드 코드의 식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행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모노2 마이크로는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후보군을 추출해주는 그리고 그걸 구현체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IBM의 모노2 마이크로는 크게 4개의 내부 컴포넌트와 1개의 외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부 컴포넌트는 유즈 케이스를 레코딩하는 데 사용되고요. 먼저 고객의 레거시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객의 레거시 코드가 있을 때 그걸 정적으로 분석하는 정적 분석기가 있습니다. 정적 분석기는 정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함께 동적으로 실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로그나 트레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정교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고 도메인별로 유즈 케이스를 레코딩하게 되면 정적 분석한 결과, 그 다음에 동적 분석한 로그나 트레이스,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 레코딩한 결과 이렇게 3가지를 같이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 개의 도출된 결과물과 함께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는 핵심 AI 엔진인 분석기가 unsupervised 학습법인, 비지도 학습법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빠르게 파티셔닝 합니다. 이후에, 파티셔닝 한 이후에 아키텍트는 UI를 통해서 좀 더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수행을 하고 보정하고 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제너레이터가 최종 선별된 기준에 따라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서비스 단위의 소스 코드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이후의 진행사항은 일반적인 컨테이너라이즈 된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그들의 빌드 작업에 준하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적 분석만으로 우리가 통상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때 일반적인 정적 분석만으로 앱 현대화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IBM의 모노토 마이크로는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적의 클러스터 파티션을 제안합니다. 다만 정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소스 코드 레벨의 연관성만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화면에서 보시는 거의 대부분이 화면을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최근 저희가 분석한 이런 결과물 예시를 하는 노크를 봤을 때 이 내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대부분의 클래스들이 90% 이상의 비율로 응집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적 분석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대단히 높은 디펜던시와 타이틀리 커플드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놓고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봐도 실질적으로 무방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특정 고객사의 상황이지 않고요. 그간 모델 드리븐 형태로 개발된 수많은 고객사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전형적인 모놀리식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플리케이션이 패키지로 자바 클래스들을 나눴고 업무별로 분해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러 고객사들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정적 분석이나 이런 방법만으로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모노토 마이크로에서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을 이제 동시에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메인별로 식별 대상을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정교화하는 과정을 이후에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IBM 모노토 마이크로는 이제 단순하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발생시키는 로그, 동작하면서 발생시키는 트레이스들 이런 것들과 함께 도메인별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그 단위인 유스 케이스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같이 추출해서 처음에 시작해서 수천 번의 클러스터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작업을 하는 수천 번의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단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놀리식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효과적으로 파티셔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리케이션 내에 존재하는 로그 모듈이나 공통 모듈 이런 것들 때문에 분석 범위에서 배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도메인별로 분해하고 나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중복 호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이즈는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UI에서 드래그 앤 드랍하는 이런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쉽게 커스터마이징하고 반복적으로 정교화하는 그런 작업들, 분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 목표에 보다 더 근접하게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분석 결과는 수만 개의 자바 클래스들을 짧은 시간 내에 분석하고 2차례 정도 커스터마이징을 한 결과물로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도메인별 그룹핑은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입니다. 클래스의 상속은 일반적으로는 모놀리식한 애플리케이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기법들이지만 클래스의 상속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티셔닝 되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해야 되는 컨테이너 환경에 가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대단히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 클래스가 하나의 서비스에 들어있고 자식 클래스가 다른 서비스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속 관계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서의 분석을 진행하면서 분석된 내용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 된 것인지 혹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면서 더 좋아지는지 혹은 더 나빠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지표
분석 결과물로 함께 제공되는 산출물의 일부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이런 지표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M2M에서 제공하고 있는 평가 지표는 크게 ICP, BCP, SM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ICP 같은 경우에 Interpartition Core Percentage, 그러니까 파티션 하나 안에는 클러스터 안에 애플리케이션의 클래스들이 모여 있겠죠. 그 파티션들 간의 호출의 빈도의 백분율이고요. BCP, Business Context Purity라고 하는 것은 파티션에서 표현되고 있는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의 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은 Structural Modularity, 그래서 구조적으로 모듈화된 커플링이나 응집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CP, Business Context Purity가 파티션에 표현된 유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 개의 유스 케이스에 한 개의 파티션만 배정되는 이런 경우라면 이 값은 1에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런 지표를 놓고 보았을 때 ICP나 BCP는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요. SM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나은 분석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석 대상의 프로세스하고 분해하고자 하는 클러스터의 개수, 유스 케이스의 세부나 프로세스 간의 의존성, 실행하면서 호출한 전체 호출량, 이런 복잡한 지표를 감안해서 최적의 분석을 진행하고, 일반적으로 아키텍트는 이런 지표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정확하게 개선 대상을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티션, 즉 클래스의 모임을 자동으로 분해하고 필요한 코드를 자동 생성해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소요되는 오류, 비용,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작업으로 매뉴얼 파티셔닝 하는 왼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클래스 A, B, C, D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클래스 A는 클래스 C를 호출하고 있고, 클래스 D가 클래스 B를 호출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뉴얼하게 수작업으로 파티셔닝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파티셔닝을 했을 때 클래스 A, B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클래스 C, D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파티션 A와 B를 물리적으로 나눴다고 가정을 해보죠. 클래스 A에서는 클래스 C를 참조를 해야 되는데 클래스 C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컴파일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클래스 D가 클래스 C를 참조해야 되는데 B가 없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 없는 문제로 인해서 정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겠고 실제로 실행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IBM의 M2M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프락시와 서비스 코드를 자동 생성해 주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파티션, 이렇게 나눠진 애플리케이션은 파티션 A에서는 클래스 A가 참조할 수 있는 프락시 클래스인 C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이 프락시 클래스는 REST API로 다른 파티션에 있는 서비스로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파티션 B에는 클래스 C에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될 때 사용될 수 있게 실질적인 서비스 코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코드가 실질적인 메소드 C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러한 아키텍처의 장점은 클래스 A, B, C, D의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분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들을 호출하고 그리고 컴파일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주는 기본적인 그런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프락시 서비스 코드들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타입의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들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데요. 이렇게 자동 생성되는 코드들을 통해서 소스 코드의 분리가 자동 수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모노토 마이크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쭉 드리면서 이제 그 예시 지금까지 사용했던 고객들의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미에서 잘 알려진 굉장히 큰 금융기관인데요. 수석 설계자가 모노토 마이크로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전이에서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구축된 애플리케이션, 약 70개 정도 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걸 검토했다라고 하는 거죠. 검토했는데 리팩토링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있었는데 이런 찾고 있었던 것을 정말로 제대로 된 애플리케이션을 찾았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전제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도 있고요. 초기 단계에 있긴 하지만 개발 시간을 상당히 줄이고 코드의 리팩토링 하는 팀이 수행하는 것을 봤을 때 지원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정적이고 런타임 코드 추적을 기반으로 하는 모노로식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모듈화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UI를 통해서 소스 코드 클러스터가 그리고 코드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다 부가적으로 레드 코드도 찾아내는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래전에 구축된 애플리케이션 혹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분석하려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천 20에 들어가는 또 다른 기업의 예인데요. 약 100만 줄 이상의 코드로 구성된 대규모의 애플리케이션들을 리팩터링 하려고 수년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IBM에서 들어가서 단 몇 주 만에 모노토 마이크로를 이용을 해서 회사의 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는 24개의 파티션 클래스 그룹으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1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수동으로 리팩터링 하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하고는 대조적으로,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약 몇 주 만에 이런 산출물들을, 품질이 좋은 산출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해서 분석의 부산물로 모노토 마이크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크기와 적적인 복잡성을 줄일 수 있게 제거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잠재적인 데드 코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 잠재적인 데드 코드가 약 20% 정도, 이 정도만 돼도 애플리케이션의 정적인 복잡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클라우드 전이를 이제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저희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해서 비즈니스 변화 대응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MSA 전환 대상을 식별하고 그리고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검증하는 그런 작업을 제안드립니다. 고객은 이를 통해서 레거시 코드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 생성된 코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고객들을 선별해서 방문 소개도 드리고 제한된 수준이긴 하지만 POC 등을 통해서 변환의 과정이나 그리고 기능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IBM은 기존에 투입됐던 애플리케이션과 런타임의 투자를 보호하면서 그러면서도 빠르고 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통합과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워크로드 런타임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BM의 웹스피어 하이브리드 에디션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자바 런타임인 웹스피어 리버티를 포함해서 전통적인 모든 웹스피어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포함하고 있고요. 컨테이너라이즈의 필수적인 도구인 모노토 마이크로,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웹스피어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라고 하신다면 단순하게 라이센스를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큰 비용 없이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전환할 수 있고 컨테이너라이즈에 대응할 준비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만약에 웹스피어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웹스피어 하이브리드 에디션의 도입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런타임 플랫폼 그리고 전환 방안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대응되는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준비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IBM과 함께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현대화하고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최적의 플랫폼을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후의 질문들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